현재 저수율이 예년의 3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 되면 댐이 바닥을 드러낼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비가 오는 시기까지 보령댐 물을 아껴 쓰자고 하는데 뜻이 있는 겁니다. 가뭄이 왔을 때만 응급적으로만 대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결국 보령호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사상 초유의 가뭄이 작년과 올해 이어지며 보령댐은 1998년 준공 이래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했다. 보령댐은 2014년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인해서 현재 저수율이 예년의 3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수위 또한 예년 평균에 비해서 12m가 낮은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용수 공급을 계속하게 된다면 내년 1월이 되면 댐이 바닥을 드러낼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대전과 청주, 천안 등 9개 시군에서 약 300만 명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대청댐. 대청댐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우량이 댐 건설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입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강우량은 역대 최저치고 수위는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가뭄 위기 경계 단계인 대청댐의 경우 현재 저수율 36%, 예년 대비 저수량은 61%에 그치고 있다. 심각 단계에 진입한 보령댐은 저수율이 고작 20%로 작년 대비 34%의 물만 가둔 상황. 현재 저수량을 기준으로 하면은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등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관심 단계에서는 생공용 여유량을 감량을 하고 실수요량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단계에서는 하천 유유량을 감량을 하고 경계 단계에서는 농업용수를 감량을 합니다. 그리고 심각 단계에 이르면 생공용수를 단계적으로 감량을 합니다. 현재 보령댐은 보령과 서천, 홍성과 서산, 당진 등 충남 서부 지역의 8개 시군에서 상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령댐이 가뭄 위기 심각 단계에 접어들자 급기야 이들 지자체는 10월 8일 사상 초유의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물의 양이 약 한 200만 톤 정도 남아있어요. 이게 우리가 충남 서부 지역에 8개 시군에 공급하는 게 하루에 약 20만 ton 정도가 정상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걸 나누어 보면 계량만 따지더라도 한 20일 정도? 요 정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쓰는 양의 20%를 줄여서 내년에 이제 비가 오는 시기까지 이 보령댐 물을 아껴 쓰자고 하는데 뜻이 있는 겁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눠 격일제 단수가 시작된 홍성의 주택가. 전날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단수가 예고되면서 대부분 미리 물을 받아뒀습니다. 홍성군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 제한급수 적응 훈련 기간 동안 8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격일제 단수를 시행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심해지자 본격적인 제한급수가 시작된 8일부터는 수압을 낮추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우리가 적응 훈련 기간 동안 4일 동안에는 단수 방식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주민 불편이 많고 실적은 12.4% 정도 나왔는데 주민 불편이 크기 때문에 그 방식을 버리고 이제 10월 8일부터는 수압을 낮추는 강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단수 사태를 모면하며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된 홍성 군민들. 하지만 생업 때문에 물 사용을 대폭 줄이기 힘든 시장 상인들은 기약 없는 제한급수에 안도할 수만은 없다고 전한다. 걱정이에요.
많이 걱정돼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이게 내년 봄 되면은 심각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채 같은 거는 막 다듬고 삶고 백반장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물을 쓰는 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백반장사가요. 그래서 아마 물 쓰는 것 때문에 장사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녁 장사는 아마 묻을 것 같지도 몰라요.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상인의 경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제한급수로 생업의 불편까지 감당하고 있다. 찍으세요? 네. 이 농작물이 지금 이게 깔이 이렇게 이뻐야 되는데 지금 막 거칠거칠하고 좀 매우고 막 좀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농작물에도 많은 피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도 요즘에 틀어보니까 한 5분 정도 나오다가 안 나와요. 물이 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농사도 지금 상당히 많이 불편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제한급수가 시작된 지 일주일. 제작진은 서산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봤다. 서산시는 현재 수돗물 30% 감량 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잠가야 돼요. 시로부터 상수도 사업을 위탁받은 수자원 공사가 아파트로 공급되는 수도관의 압력을 낮추어 물이 적게 나오도록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블록으로 되어 있는 각각의 가마 밸브를 조절을 하는데 그 관로 내에서 조절하는 부분은 압력을 낮추어서 조금이라도 누수되는 것을 적게 누수량을 감소를 시키고 세대에서는 수도꼭지를 잠가서 그 양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지금 서산시 수동량 공급 30%를 감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 절약에 차분히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 덕분에 실제 물 사용량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보령댐의 하루 용수 공급 계획량은 20만 9천 세제곱미터. 이를 20% 감축해 16만 5천 세제곱미터로 줄이겠다는 게 현재 목표다. 지난 1일 제한급수 실시 이후 사용량이 서서히 줄기 시작해 목표에 도달하는 중이다. 하지만 제한급수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은 이전과 상당히 달라졌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세탁기도 사실은 뭐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좀 모아서 돌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바깥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청소하는 방법도 조금 아끼는 차원에서 좀 전략해서 뭐 3, 4일에 한 번 한다든지 그렇게 좀 줄이고 있습니다. 아, 물이 되게 소중하구나 느꼈는데 예전에 소중을 못 느낄 때 너무 막 이렇게 물 쓰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충남 서부 지역 제한급수 사태의 원인은 사상 최악의 가뭄 때문이다. 특히 작년의 가뭄에 이어 올해도 장마철 비가 오지 않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은 754mm로 평년 대비 62% 수준. 특히 서울 경기는 42%, 충남은 49% 등으로 중부지방의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7월 강수량은 225mm로 애년 7월 평균에 한 70% 정도 되나 8월과 9월 두 달 동안의 강수량이 33mm로서 애년 대비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홍수기가 지나고 지금 갈수기로 접어서는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저수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내년 가뭄은 심각한 사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내년 3월까지 평균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시기란 점이다. 댐의 물이 더욱 마르게 되면 제한급수 사태는 악화일로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현재 충청남도는 정부 및 해당 시군과 함께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가뭄과 물 부족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수원 확보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시군별로 뭐 이제 자체 지하수를 개발을 한다거나 서천구는 용담댐 광역상수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지금 어려움을 조금 덜었고요. 당진시 같은 경우는 저쪽 아산 계통에서 또 대청댐 용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전환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보령댐 물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정부와 충남도는 충남 서부 지역 8개 시군에서
최악의 단수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응급조치에 나섰다.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끌어들이는 도수로 건설 사업을 긴급히 시행토록 한 것이다. 정부는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까지 21km의 도수관로를 건설해 하루 11만 5천 톤의 물을 보령댐에 공급하겠다는 계획. 총 사업비 625억 원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저희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이 현재 그 충남 서부권에 대한 상황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재난에 해당되는 응급조치 사업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소규모 환경평가를 면제를 받았고요. 그 재영향성 평가 이 부분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거의 한 2월 중순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한 열흘간의 시험 과정을 거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걸 보완을 충분히 한 다음에 3월 1일서부터는 금강물을 그 보령댐에다가 공급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보령댐 도수로가 완공되면 내년 봄에 예상된 수돗물 대란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전망이다. 충남 서산시 천수만 간척지. 수확을 앞둔 천수만 비지구 농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극심한 가뭄으로 작물이 염해를 입어 애써 지은 농사를 망쳤기 때문이다. 이게 제가 68세인데 저는 제 평생 이렇게 가무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염해도 약간 올라가고 이마리병도 가고 뭐 그렇게 해서 현재 그 수확을 거의 포기할 수 있는 시중에 있는 정미소라든가 RBC에서 수매받지 않죠. 도정조차도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쌀이 소비자들은 쌀을 눈으로 보고 먹는데 이런 쌀은 쌀아기가 많이 나와요. 도정하더라도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쌀이 아니란 얘기죠. 현재 천수만 비지구 농민들은 올해 수확한 쌀을 정부가 가공용으로 특별 수매해달란 입장이다. 문제는 올해 농사를 포기한다 해도 내년에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천수만 A지구의 경우 비교적 물이 넉넉한 간호로에서 용수를 공급받는다. 반면 B지구의 농업용수를 책임지는 부남호는 물이 부족한 실정. 그러나 현재 A지구에서 남는 물을 B지구로 끌어올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다. 내년 농사 지차면 지금이라도 빨리 A지구 물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농사 질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내년에 착공이 되면 내년이 여기 농사 못 칠 수 있는 사상 최후의 사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환경 영향평가니 뭐를 걸르고서라도 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예비비를 가지고 세워서라도 올 겨울이라도 공사를 해서 여기로 A지구 물을 남겨야 됩니다. A지구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B지구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도수터널 이제 말하자면 해서 해석해가지고 시기별로 그 강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면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내년까지는 그렇게 계획해 놓고 장기 플랜으로서는 입안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이 바닥을 드러내 사상 초유의 제한급수를 겪는 주민들. 극심한 가뭄으로 가을거지조차 꿈꾸지 못한 채 타버린 농심. 기상이변으로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는 대한민국은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마른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네, 내일이면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농민들은 이 서리가 내리기 전에 한 해 동안 키운 농작물을 수확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자, 그런데 자식 같은 이 농산물들을 열심히 키워놓고 버려야만 하는 그 심정,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 네, 저희도 현장을 둘러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천수만 간척지의 경우 A지구는 농어촌공사가, B지구는 현대건설에서 농업용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B지구의 물 부족 사태 해결에 관계당국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네, 하루빨리 정책적인 손길이 닿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충남 서부 지역 시군들에서 제한급수를 실시한 지 3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목표 절감량에 잘 도달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정부는 보령댐의 물 공급량을 20%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주 동안 보령댐에서 하루 평균 약 18만 세제곱미터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량인 16만 5천 세제곱미터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전히 더 많이 줄이고 더 많이 아껴야 한다 그런 얘기일 텐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절감량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사실 제한급수를 하고는 있지만 단수가 아닌 수압을 낮추는 방식이어서 물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심각한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충남 서부 지역 제한급수 시행 일주일째. 보령시 수도사업소에서 지역의 아파트 관리 소장들을 불러 가뭄 극복 특별 대책회의를 열었다. 제한급수에 따른 물 절약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 20% 감량한 어떻게 보면 할당제를 주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아파트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 각 세대별 압을 좀 조정을 하는 거죠. 아예 단수하려고 그랬으면은 욕조에다 물 받아두려고 그랬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수하려면 아예 뭐 2주, 3주 뭐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고. 작년에 비해서도 갑작스레 닥친 제한급수 사태. 그동안 물을 풍족하게 써오던 시민들에게 절수를 생활화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루아침에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물 절감 실적은 미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사실은 홍보하고 계도를 해서 어떤 자율적인 절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인 대책회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약간의 강제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 세대 앞에서 좀만 잠궈주면 20% 정도만 잠궈주면 주민들은 약간 불편할지 모르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올 경우를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아파트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하루 282리터의 수돗물을 쓰고 있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보다 사용량이 많은 것은 물론 미국과 독일에 비하면 2배 이상 많은 물을 쓴다. 이번 제한급수 사태를 겪은 이들은 비로소 물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는 물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물을 물 쓰듯 하는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무니까 이제 화장실도 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좀 아껴 써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물을 쓸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뭘 선택할 것인지는 너무나도 분명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기준 전국 평균 수도 요금은 1000리터당 660.4원이다. 하지만 생산원가는 849.3원. 우리는 원가의 77%만 내고 물을 쓰고 있는 셈이다. 생산비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되는 덕에 물을 넘치게 써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조사해 보면 조사 대상의 50%는 내가 물값을 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아파트 고지서에 들어있고 얼마 크지도 않으니까. 저는 가격보다는 가치라고 하는데 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한 이런 물 제한급수 시점에 와서도 그것들을 그 시민들의 동참을 이뤄내고 실제 효과를 보기에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가을 들어 가뭄이 심각해지자 가뭄 대응 전담반을 만들고 물절약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또한 뒤늦은 조치라고 지적한다. 관계당국이 여름철 장마와 태풍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 가뭄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태풍을 감안해가 저희가 일부러 그 댐을 이제 비워놓고 했는데 이 예측이라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그 7, 8월 달에 과거처럼 태풍이 몇 개 올 거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올 줄은 몰랐고요, 사실은. 정말 그 가뭄 예측하기 힘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여러 번 겪었으면은 그러면 아마 올 초쯤부터 지금 제한급수를 시작할 것이 아니고 올 초부터 댐의 방류량과 같은 자연 방류량을 줄인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두 번 반복될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을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물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다 보니 물 수요를 관리하는 일에는 소홀히 해왔던 게 사실이다. 지금 보령 유역에 있는 8개 시군은 물 부족을 심하게 겪고 있죠. 그러면 물 전력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이 가동돼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가뭄이라고 하는 건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오는 것이라서 가뭄이 왔을 때만 응급적으로만 대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물관리 정책의 방향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대전환의 적기라고 말한다. 정부에 대해서 물관리 정책의 실패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게 과거같이 공급 중심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미 기후변화에 대한 것 정부에서도 제시한 그런 통계를 봐도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있겠죠. 빗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중수도 시설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를 다시 재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주변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시설들을 담수 저수 시설들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손을 못 댔죠. 물 부족과 가뭄이란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 시군별 상수도 누수율을 보면 부여가 43%에 예산, 서천, 태안 등은 30%가 넘는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전국 평균은 10.7%를 훨씬 웃돌고 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 상수도 부분에서는 누수율이 아주 심합니다. 심한 데는 그 누수율이 한 40% 이상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을 100을 공급을 했을 때 60은 사용하고 40%는 그냥 땅으로 그냥 유실되는, 손실되는 그런 수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일을 취수를 했는데 쓰는 것은 50%밖에 안 된다. 0.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일을 취수해서 일로 만든다면 지금 현재의 담수시설을 배로 만든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얘기한 그런 환경적인 어떤 희생이나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회적 비용을 없으면서도 그런 효과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겠죠. 가용한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 또한 유효하다. 한 번 사용한 물을 처리해 생활용수로 재이용하는 중수도 시설과 빗물 활용 등의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전에서 한 가정당 약 3톤 정도의 용량의 빗물 저장조를 만든다면 그게 대전시 가구가 50만 가구라 본다면 150만 톤의 물이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대전시가 약 한 3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빗물 저장 시설을 각 가정마다 설치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자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농업용수 고갈 문제도 내년 농사를 걱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충남의 농업용수 저수율은 서산, 태안 34%, 홍성 28%, 보령 22%에 그치고 있다. 평년의 절반 혹은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 농어촌공사가 다양한 자구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 정부의 사회간접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여유 있는 것이 제일 하류비와 담수호거든요. 이 물들은 1차적으로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연계해서 그 인근 주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물관리의 일원화다. 현재 생활 및 공업용수는 국토교통부가, 농업용수는 농림부와 농어촌공사가 나눠 맡고 있다. 게다가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어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배분이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 벌써 17,000개가 넘는 농업용 저수지들이 전국에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들은 그 물도 깨끗하고 상수원 용도로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농업용 저수지니까 생활용이나 공업용으로 못 쓴다.
뭐 이런 거죠. 뭐 일부는 이제 서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 변화를 못 쫓아가는 거죠. 가뭄과 물 부족 사태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며 위기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겐 가장 큰 기회일지도 모른다. 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물관리 정책의 방향을 공급에서 수요 중심으로 대전환할 마지막 기회가 다가왔다. 늘 우리가 가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자원 관리도 해야 되고 사용량에 대한 규제도 해야 되고 수원 관리도 다변화하는 작업도 해 나가야 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이 사태에 대비하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가뭄을 잘 극복하려면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각 가정에서도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설거지를 할 때나 샤워를 할 때 물을 항상 틀어놓지 않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또 화장실 변기 수조에 물을 채운 페트병을 넣거나 빨랫감은 한 번에 모아서 세탁하는 등의 생활 속 실천을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네, 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물값이 워낙 싸다 보니까 물을 물수했던 것이 우리의 또 생활 습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고민 없이 물을 펑펑 쓰게 된다면 결국 물 부족 사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세금을 들여 지하수를 파고 도수로 공사를 해야 하는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 물을 아끼는 것도 중요할 테지만 줄줄 새는 물을 막는 것도 더욱더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 상수도 누수율이 보니까 그 시군 단체장들이 보고할 때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부 농촌 지역에는 누수율이 50%가 넘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 노후된 상수도 간 교체는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고 지자체장의 치적을 선전할 만한 사업도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 지자체가 누수율을 줄이는 일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네, 가뭄은 예측할 수 없는 거라지만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하루빨리 물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면 초유의 제한급수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제 가뭄 극복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정부의 수요자 중심의 물관리 정책과 또 국민들의 물절약 실천이란 양날개로 위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학철 PD 수고했습니다.